자, 그만. 자, 사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번, 그러니까 1, 2, 3, 4번 중요하고 그 다음 8번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8번은 이제 혹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더라.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2번부터.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집합 A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의 모든 부분 집합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36이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좀 갑자기 난이도가 좀 올라간 문제인데 하루에 유형별로 돼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형해법에서도 있긴 했었어요. 자, 일단 12번 문제. 자연수 전체 집합인데, 자, 일단 봅시다. 자, A 안에, 자, 우리가 결국 얘기를 하는 거는 집합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집합의 구성원들 다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소 나열법을 완성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사각형 박스에 주어진 게 1과 2와 3을 포함하시면서 전체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 4개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모르는 애를 적어 놓는 거죠. 알겠죠? 뭐 A라고 꼭 적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거 적어 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원소의 개수가 2인 모든 부분의 집합. 자, 그러면 이건 경우의 수죠. 내가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만들어서 부분 집합 만들 거래.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네. 4C 돼야 안 돼. 그죠? 4C 얼마? 6. 즉 여기서 바로 일단 m의 개수가 바로 나오죠. 얘가 문제에서 m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원소의 합을 xx라고 하자.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부분 집합 중에서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방금 얘기했던 생각을 그대로 확장시키면 돼. 내가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잖아. 근데 내가 모든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면, 자, 지금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가 총 6개가 나올 건데 똑같은 생각이야. 이 6개 중에서 결국 얘네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알아야지 다 더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집합 안에서는 중복도 없고 규칙도 없다 했었죠. 그럼 1이 있거나 2가 있거나 3이 있거나 특별하게 뭐가 있을 수는 있어 없어? 없겠죠?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아무거나 잡아보자. 내가 1이 이 중에서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해. 총 6개인 건 알겠는데 그 중에서 1이 몇 개 있지? 생각해 보시면 저봐, 이거 경우의 수 진짜 그대로야.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내가 1을 뭐 하기로 했어? 뽑기를 한 거야. 무조건 포함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4C가 뭘로 바뀌어? 3C 1로 바뀌죠. 왜? 4개 중에서 일단 1이 뭐 한 거야? 뽑혔잖아. 그러면 1 더 이상 선택하실 수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4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1을 우리가 뭐 했대? 뽑았다며. 그럼 걔도 뭐 한 거야? 이미 뽑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안 돼. 되죠? 아, 총 6개 중에서 3개의 집합에는 1이 뭐 하겠다? 들어가 있겠다. 자, 그럼 나머지 2도 3개, 3도 3개, A도 3개 돼야 안 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굳이 구할 필요 없고 그 안에 1이 3개, 2가 몇 개? 3개, 3도 3개, A도 3개. 근데 얘네들 다 더했더니 문제에서 얼마래? 36. 그럼 A급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문제 풀이 끝. 알죠? 집합은 지금 이거는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가 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보도록 합시다. 너희 박제. 저는 만성형인데. 자, 윤거리 목소리 박제. 내가 씨발 X요. 자, 13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A는 1, 2, 3, 4, 5, 6, 7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돼 있는데, 자, X가 A에 속하고 그 다음에 뭐죠? NX가 3 이상일 때, 자, X가 A에 속하고 NX가 3 이상이래. 자, 가라는 말 자체 이진우 이해돼요?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막 돼 있는데 그냥 이거를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야? 7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개 이상 뽑아라. 3개 이상 뽑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과거 이게 뭔 말이야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원소가 7개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부분집합 만들 건데 그 부분집합은 원소 개수 3개 이상이네. 다르게 얘기하면 7개 중에서 3개 이상을 뽑으면 일단 가는 되겠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풀었을 때는 당연히 이해가 됐을 거야. 그러면 처음 봤을 때 왜 이해를 못했지? 로 가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 자, 근데 나까지 보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홀수다. 자, 이거는 그때 했었죠? 곱했을 때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다. 주빈아, 뭐였지? 더했을 때 홀수, 곱했을 때 홀수. 내가 그때 딱 나와야 되는 얘기가 2개 있었죠? 홀수가 홀수도 있어요. 그거는 더했을 때야, 곱했을 때야? 그거는 더했을 때. 그쵸? 곱했을 때는 모두 홀수. 맞죠? 더했을 때 홀수다, 홀수가 홀수게. 곱했을 때 홀수다, 모두 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결국 이 문제 이거 이해하면 끝인 거죠. 자, A라는 집합의 홀수만 우리가 신경 쓸 거니까 1457 적을 수 있고 이 중에서 몇 개 이상 뽑으래? 이렇게 오는 거 자체가 지금 나를 반영한 거죠. 왜? 홀수도 이제 홀수만 남겨야 되니까. 맞죠?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뽑자? 3개 이상 뽑자.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또 뭐 하면 돼?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도 돼, 안 돼? 되죠? 정답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죠. 풀이기가 끝인 거야. 4C3 더하기 4C3. 맞죠? 가와 나를 이해를 하면 풀이가 바로 나오는 문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풀이 간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풀이 띡하고 적어놓으면 안 돼. 꼭 복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12, 13 했고 14번 가면 되나요? 자, 14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일단 이것도 막 괜히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집합했을 때 모든 원소는 다 자연수다. 그렇구나.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만을 가져야 돼. 사실 가는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니면 100 이하가 전체 집합이 아니었구나. 가가 의미가 있죠. 자, 나일 때, 자, 나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나에 있는 표현이 뭐냐? 그러니까 x가 뭐뭐 하면 뭐 한다? 얘도 얘한테 속한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쌍을 이뤄서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근데 우리 그때 이거 얘기했었죠. 얘의 의미가 뭐죠? x는 n의 뭐죠? 약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의 의미 자체가 완전 약수인 건 아닌데 뭐다? n도 자연수, x도 자연수, 그 나온 결과값도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뭐죠? 결국 얘 의미하는 게 n의 약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정확한데 그 약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집합S의 원소의 개수는 3보다 뭐하네다? 큰 홀수이다. 자, 그럼 결국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x에다가 정 안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x에 뭐 넣어볼래? 1 넣어봐.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가 어쨌든 뭔가 약수랑 관련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문제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럼 x가 1일 때 그러면 1분의 n도 뭐 한다? s에 속해야 되겠네. 일단 이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1분의 n은 결국 뭐야? n이잖아. 그러면 이제 또 x에 뭐 생각해 볼래? 2 생각해 볼 수 있어 없어? 2 있죠. 다르게 얘기하면 2분의 n이 뭐가 돼야 돼? s에 포함돼야 되네. 여기서부터 이제 빠르면 감을 조금 잡을 수 있어요. 자, 봐봐. x가 예를 들어서 2가 포함되어 있으면 2분의 n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말했죠. 얘가 들어가려면 s 안에 무조건 뭐밖에 없어? 자연수밖에 없죠. 그럼 얘도 결국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되네. 2분의 n이 자연수가 돼야 돼.
다르게 얘기하면 n은 뭐죠? 2. 2의 배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x는 n의 약수, n은 반대로 얘기하면 x의 배수가 되는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결국 근데 원소의 개수가 뭐다? 3보다 큰 홀수래. 그럼 일단 이렇게 2 넣었어. 그러면 내가 2를 넣고 싶으면 무조건 뭐가 돼? n이 들어가 줘야 돼. 예를 들어 3이 넣어주면 3도 뭐가 돼야 돼? 들어가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쭉쭉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근데 다가 뭐예요? 그랬을 때 개수가 3보다 큰 홀수래. 이것도 결국 뭐야? 약수 개수로 가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나요? 맞죠? 자, 이건 좀 치우면 나도 치워야 돼. 자, 이거는 결국 우리 뭐 할 거냐? 약수 개수 나왔으니까 뭐 하자? 소인수분해 해야지. 맞죠? n이라는 애가 어떤 n인지는 모르겠지만 2의 a 승 곱하기 3의 b 승 곱하기 5의 c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가? 가겠죠. 맞지? 그랬을 때 봐봐. 1이 들어가면 1분의 n도 들어가. 2가 들어가면 2분의 n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2분의 n이 들어간 순간 x가 결국 또 뭐가 돼? 2분의 n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x에다가 2분의 n 대입해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얼마죠? 이것도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아, 얘네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구나 라는 거 체크는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지금 일단 문제를 풀어주긴 했었어. 근데 지금 뭔가 확실하진 않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번에 이거 했어 안 했어? 안에 어떤 거요? 이 문제 했어 안 했어? 안 했을걸요? 보내주시면 근데 왜 이때가 있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개념 자체는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이런 생각 자체를 하나 배워가는 것도 맞아.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애들 모아봤더니 3보다 큰 홀수래. 선생님 제가 이걸 풀었거든요. 음. 근데 나랑 다를 보고 제곱수 조건을 얻어냈는데 제가 맞아요. 맞죠? 음. 이걸 어떻게 얻어내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모르겠어요. 그쵸? 자, 얘들아, 여러분들, 그래서 제곱수 다 써놓고 지웠거든요. 자,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런 표현이 결국 많이 쓰이는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거는 결국 뭐야? x랑 2분의 아니죠, x가 아니라 x분의 n은 항상 뭐 해야 돼? 세트를 같이 x로 들어가줘야 돼.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를 집어 넣었어. 근데 걔랑 연결되어 있는 애도 무조건 같이 뭐 해야 돼?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오케이,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다들 봐봐.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대? 3개 이상. 그러니까 3개 이상인 뭐 한 거야? 3보다 큰 뭐야? 홀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봐봐, 말이 이상하잖아. 얘네들끼리 항상 짝을 이뤄서 들어가 준다며. 근데 그럼 야, 얘네 짝 줄면 짝 몇 개죠? 2개. 2개지. 최소한 2개끼리 같이 이뤄간대. 근데 그 2개끼리만 다 들어가 있으면 야, 이 아무리 더 해봤자 홀수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뭐야? 아, 얘랑 얘가 완전히 뭐 해주구나? 같은 수. 같아져야지 어쨌든 홀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n에 어떤 애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그 n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돼야 된다? 어떤 애를 제곱한 값이 돼야 된다라는 제곱수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항상 이거 미리 많이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좀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예요. 아마 학교 프린트에 무조건 포함될걸? 너희 학교 쌤이라면. 정한되면 그냥 여기 체크해놔. 아, 홀수다. 뭔가 약수개수 나오는데 홀수다. 아, 제곱수를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 자, 그러면 봐봐. 제곱수인 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n을 우리가 4라고 얘기를 해보자. 4분의 애가 들어가줘야 돼. 그럼 x에다 넣을 수 있는 게 뭐야? 얘가 n이 4라고 쳐봅시다. x가 뭐야? 1되고 2되고 4 돼야 안 돼.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결국 아까 전에 뭐 말했듯이 이거 다 뭐야 결국? n의 약수를 구하여라. 정확하게는 n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걔가 몇 개일 때? 홀수가 되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실진 모르겠지만 약수 개수가 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약수 개수가 홀수인 애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제곱수의 제곱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거는 뭐가 돼야 된다? 소수의 제곱수. 그러니까 2의 제곱의 약수 개수는 뭐야? 1, 2, 4지. 그럼 일단 얘는 뭐야? 3개잖아. 맞죠? 그럼 얘 또다시 뭐 해줘야 될까? 제곱이 됐을 때는 몇 개가 돼요? 5개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기억해두세요. 아니 외워놔. 야, 약수 개수가 3개인 애들은, 자, 약수 개수가 2개인 애들은 우리를 소수라고 불러요. 약수 개수가 3개인 애들을 소수를 뭐한 거? 제곱한 거. 4개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5개인 애들은 앞에 있던 소수의 제곱을 또다시 뭐 할 거다? 또 제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참고로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약수개수 구하려면 2의 a 더하기 뭐 b 이렇게 3의 b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다 뭐 했을 거야? 우리 플러스 1 했었지. 근데 얘랑 플러스 1 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약수개수 나왔는데 여기 봐봐.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이라고 됐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둘 다 뭐가 돼야 돼? 플러스 1 했지만 플러스 1 했지만 둘 다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소수 제곱의 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3 곱하기 3 돼 안 돼?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뭐 한다? 어떤 수들의 제곱을 구하는데 그가 소수 제곱을 다시 제곱한 거나 아니면 뭐다? 소수 2개를 곱한 거에 제곱한 거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긴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쌤 그거 모르겠어요. 정한되면 너희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제곱수 몇 개 있어? 10개 안 돼. 왜? 10의 제곱이 몇 개야? 100이잖아. 빠져보세요. 야 2의 제곱 4. 약수 개수 3개네? 안 되네? 3의 제곱 당연히 안 되겠죠? 4의 제곱 얼마? 16.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6의 제곱도 36. 그때 약수 개수는 원래 몇 개야? 9개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7개, 9개 뭐 이런 애들 등장할 수 있는데 7개는 등장 못하네요. 미안해요. 그런 식으로 제곱수 따져봐도 돼 안 돼? 해봤죠? 알겠죠? 해봤자 10개야. 근데 그 중에서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이런 애들은 어차피 해볼 필요도 없이 약수 개수 몇 개다? 3개다. 알겠죠?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자체도 하나의 개념인 거야. 어려운 거 알아요. 알겠죠? 참고로 이거 왜 어려운 줄 알아? 너 중학교 1학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이거 우리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다 지금. 소인수분해에서 약수개수 따지는 거 중1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솔직히 확실하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걸 지금 해놓으면 되긴 합니다. 그래. 자, 한번 정리하. 자, 14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사실 14번은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봤을 때 할 만한 생각들을
그대로 제가 따라가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4번 문제 풀이 자체가 진짜 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들, 그 숨어있는 생각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나처럼 생각해, 한마디로.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가는 그렇다처럼 어쨌든 자연수겠구나 하면 되고, 나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두 가지인 거야. 나 같은 표현이 나오면 어쨌든 x가 n의 뭐구나? 약수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뭐다? 두 개가 항상 뭐한다? 같이 들어가는구나. 알죠? 최소 두 개. 참고로 뭐 이거를 응용해서 나중에 세 개, 네 개를 짝을 이룰 수도 있긴 한데,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짝을 이뤄서 선택하는 거 있는데, 일단 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게, x랑 뭐다? n분의 x가 같이 들어가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습관인데, 만약에 x가 내가 뭘 넣어봤어. 그럼 2분의 n이 속하지. 그럼 다시 이 2분의 n을 여기 다시 한번 넣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왜냐면 x가 2일 때 2가 속할 때 2분의 n도 속해. 근데 그러는 순간 2분의 n도 다시 뭐가 돼? 걔 속하는 거 맞아 아니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이룬단 말이야. 어쨌든 나까지는 그렇다. 근데 이제 달해봤더니 원소의 개수가 3보다 큰 홀수이구나. 자, 그래서 나까지만 봤을 때 한마디로 n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에서는 나까지 봤을 때 정확하게 외우라고. 나라는 말이 사실 그리고 시험 때 너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 표현 봤을 때 n의 약수들의 집합 x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s가 원소 개수가 몇 개? 3보다 큰 홀수래.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야 진짜 중1 심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중1 심화 문제 있거든?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가 뭐하다? 3보다 큰 홀수이다. 있었습니다. 알겠죠? 진짜 있었어요. 알겠죠? 차라리 경우의 수 문제에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집합에서는 딱 그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약수 개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약수 개수 관련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가자.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약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소인수들의 지수들이 정해졌을 때 약수 개수는 뭐죠? a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b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c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간 게 약수 개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곱한 게 다 뭐가 돼야 돼? 지금 홀수라며. 그럼 얘네들 각각이 다 뭐가 돼야 돼? 홀수. 다르게 얘기하면 플러스 1 했는데 홀수래. 그럼 A도 짝수, B도 짝수. 그래야지 플러스 1 했을 때 홀수 되는 거 아니야? 맞겠죠? 그래서 봐봐.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떠한 수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 최소한 얘네들이 다 뭐야? 짝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그런 애를 뭐라고 해요? 2를 뭐 해놓은 거야? 제곱. 3의 4승은 3의 4승은 9의 제곱이라 바꿔도 돼, 안 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홀수 개수가 약수 개수가 홀수가 나오려면 어떠한 수를 뭐한다? 제곱한 수다라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죠? 이거 중학교 내용 복습하는 거예요, 진짜로. 당연히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 깊게 배우는 게 잘 없긴 한데 어쨌든 이걸 처음 다루고 어떻게 보면 심화 내용으로 다뤘던 게 중학교이기도 합니다. 알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100 이하 중에서 제곱수들 중. 근데 제곱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치, 제곱수가 홀수 개수 맞죠?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적어 놓으면 소수의 제곱수는 개수가 3. 걔를 제곱하거나 꼭 그게 아니어도 방금 말한 6 얘를 제곱해도 개수가 5개가 나온다는 거 알겠죠? 가끔 애들이 5개 나오려면 소수 제곱한 걸 다시 제곱해야 돼요. 한마디로 2의 4승, 3의 4승 얘네들만 생각하는데 5개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죠? 3개 나오려면 소수를 제곱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5개나 7개부터는 의미가 없다. 자, 22, 26
보도록 합시다. 이건 질문 안 들어왔는데 그냥 여러분 연산 같은 경우 집합의 뜻 같은 경우는 자 방금 앞까지 했던 게 약간 집합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자체가 무엇인지 그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하면 되고 반대로 이제 22번, 26번부터는 이제 집합의 연산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자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 생각을 뭐 여러분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경우의 수 문제라는 게. 쌤 저는 이거를 뭐 뽑아서 그러니까 맞는 것들을 찾을래요. 저는 아닌 것들을 찾아서 지워버릴래요. 이런 식으로 방법 수가 바뀌어도 되는데 자, 연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접근 방법이 다양하긴 하지만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결국 연산 법칙에서 써먹을 만한 것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분배 법칙, 아니 교환 결합 확립하는 건 맞지만 분배 법칙이나 드모르간 그리고 드모르간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차집합의 성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뭐죠? A 교집합 B 그리고 나서 합집합 A 차집합 B 하고 다시 교집합 B가 얼마나? A다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활용해서 주어진 거를 간단하게 만들자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말 써먹을 수 있는 게 22번이요? 그냥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대표적인 유형이라서 그냥 맞춘 애들도 이거는 단순히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보다 빠르게 풀어야 돼. 자 일단 여러분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분배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눠주거나 묶거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차집합.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드모르간. 이거는 우리가 여집합 기호를 묶어주거나 나눠주거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써먹어야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여기서 내가 지금 세 개 중에서 뭘 써먹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진짜 이걸 하나하나 내가 지금 생각을 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처음에 A 교집합 B 얘는 더 이상 우리가 건드릴 건 없죠. 근데 합집합 얘도 건드릴 거 없어.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여기서 약간 흠칫해야 돼. 왜? 이거가 무슨 표현이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다? 같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비구나 하는데 사실 제가 얘기했듯이 무조건 얘를 쓰는 거는 좋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이걸 쓰냐면 내가 결국 분배 법칙이나 드모르간을 써서 식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분배 법칙을 쓰려면 얘를 나눠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그 전에 문제에서 뭐였다? 공통 부분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뒷부분에서 A 교집합 B나 교집합 B를 찾아봐야지 했으면 차집합이 뭐한다? 교집합 뿅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우리가 뭐한다? A 교집합 B 정안되면 그냥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보자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쓸 수 있어? 분배 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얘가 공통이잖아. 얘 묶어내고 나머지 다 적어주면 되죠. 비합집합 B의 여집합. 근데 B랑 B가 아닌 거 합하면 뭐가 돼? 전자집합. 전자집합. 이게 U구나. 그 다음에 A랑 U의 교집합. 당연히 뭐가 돼? A. 야 지금 이 앞에 게 다 뭘로 바뀐다? A. 결국 그래서 주는 게 뭐다? A급 B가 얼마다? A다. 자 이거랑 같은 의미 여러 가지 있다 했었죠. A랑 B를 겹쳤던 A가 나왔다. A가 B에 속하는구나. 또는 A 교집합 B에 교집합으로 하지 말지. A 차집합 B가 뭐구나? 공집합이구나. 반대로 얘의 순서를 바꾼 거. 명제한 친구들은 아시겠죠? 이게 서로 무슨 관계? 대우 관계인 거예요. 진짜. 알죠? 이게 대우 관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무조건 뭐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거 말고 더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외워주기보다는 딱 이 정도. 얘네들끼리는 같은 의미구나.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죠. 기억은 아예 나와 있네. 내가 이거 이만 안 썼구나. A 합집합 B는 얼마다? A.
니은까지도 조절로 가야 되고 디귿 같은 경우는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보자마자 돼야 되고 디귿 같은 경우는 뭐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써보시면 되죠. 그래서 디귿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문제를 끝까지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사실 수학에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야 너희 여기서 혹시나 4번이나 5번 골랐다? 야 너 여기 생각해봐. 여기서 너희 2번 아니면 3번 둘 중 하나만 골랐어요. 혹시나 내가 1번, 4번, 5번 중 하나 골랐다. 1번. 말이 안 돼요. 왜? 그럼 봐봐. 야 기억이랑 니은은 항상 뭐하다고? 야 기억하고 니은 봐봐. 그러니까 문제 22번에 막 주어진 식 보지 말고 기억하고 니은 봐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고 A 합집합 B가 A다. 기억하고 니은은 서로 같은 의미가 돼야 안 돼. 야 기억은 A가 B에 속한다는 거고 니은은 B가 A에 속한다는 건데 같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같이 성립할 수 없어. 같이 성립도 없잖아. 그럼 기억 니은이 들어가는 최소한 고르면 안 되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은 마지막으로 가자. 자, 이거 우리 여기서 이제 뭐 쓸까? 드모르간 쓰는 거지. 왜? A 합집합 B 요집합. 왜냐면 드모르간 쓰는 경우는 뭐 이거 그대로 여러분이 뭐 벤다이그램 그려도 상관없는데 보통 여집합 기호가 많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없애주기 위해서 드모르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A 합집합 B가 뭐였죠? 적어놨잖아. 우리 왜 A야? A 합집합이 뭐야? B. B의 여집합이랑 A 여집합은 같다.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정답 뭐야? 1번. 기억만. 알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주어진 알고 있는 연산 법칙만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26번은 가자. 자, 26번은 연산 법칙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26번. 자, 이거는 내가 딱 정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두 집합이 등장했어. 나중 가서는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푸는 게 목표긴 해요. 자, 내가 항상 얘기하죠. A랑 B 집합 만나면 영역 몇 개? 4개. 1번, 2번, 3번, 4번으로만 나뉜다고. 자, 문제 보자. A가 즉 1번하고 2번을 더한 애가 A인데 걔가 문제에서 뭐죠? 2, 4, 6, 8, 10대 한대.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거 대칭 차집합인 거 아시죠?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 합한 즉 1번이랑 3번을 더한 게 문제에서 뭐래? 1, 4, 7, 10대 한대. 그렇지? 그럼 봐봐 1번이랑 2번이랑 더해서 얘고 1번이랑 3번이랑 더해서 얘야. 그러면 위에랑 아래의 공통이 누구야?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남는 애가 2번. 그러면서 남는 애가 누구야? 3번.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A랑 B를 제외한 얘를 구하라며. 그럼 결국 1, 2, 3을 다 구해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전체 집합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하면 괜히 막 벤 다이어그램 색칠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접근하라는 게 색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진 거를 영역으로 나눠서 나중 가서는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풀 수도 있는 거죠. 보자마자 A 1번 더하기 2가 2, 4, 6, 8, 10이네. 1번이랑 3번을 더했더니 뭐 여기서 1, 4, 7, 10이네. 그래서 4번 구하라네. 전체에서 얘네들 뭐 하자? 하나씩 제끼자. 전체가 1부터 10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야. 1부터 10 중에서 1 있네, 2 있네, 3 있어 없어? 없지. 3 적어. 4 있네, 5 있어 없어? 없네. 6 없네. 7, 8, 9, 10. 정답 얼마? 4, 6. 이렇게 가라고. 나중간은. 알겠죠? 이거를 저는 여러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지 마시고요. 그거를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지워가시면서 하나도 똑같으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는 얘네들 다 지워야 되네. 그냥 하나씩 해. 1 찾아보고 있으면 지우고 만약에 3 없네.
밑에 적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실수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6번은 그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죠? 18번 나왔다. 18번 18번은 표 그리세요. 혹시 18번 그냥 표 그리시면 됩니다. 현실 좀 어떠세요? 아니요. 유씨. 이제 끊지 얼마 됐다고. 자, 그 다음에 18번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안 되면 나중에 따로 가져오세요. 자, 29번 가보자. 자, 27번도 참고로 마찬가지로 방금 말한 방식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야, 너희 27번 뭐 이거를 27번 좀 선택이긴 해요. 여러분 연산법칙 써가지고 간단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적절하게 벤 다이어그램 영역 가지고 하시거나 둘 다 뭐가 더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 힘들어. 그냥 참고로 27번 자 얘들 27번 다 같이 보면서 얘기하자. 밑에 있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얘를 드모르간 써가지고 여집합 분배한 다음에 다시 분배법칙 합집합 여집합 묶어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를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그림으로 그릴 때 단순히 그냥 진짜 그림으로만 그리지 말고 그 그림이 영역을 붙이라고. 형님 왜? 그림만 그렸지. 그러면 틀린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둘 다 하실 줄 아는 게 필요해요. 문제에서 자체가 가끔 우도하는 게 있어. 이거는 너희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 이거는 너희가 그냥 연산법칙으로 풀어. 알겠죠? 둘 다 하실 줄 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7번은 제가 말할게 둘 다 먹히는데 아마 연산법칙 좀 더 편하실 건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오케이? 근데 실수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8번 비슷하죠? 그러니까 27, 28 다 비슷하고 29도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29 자, 29 질문. 아니, 질문 있으면 할 거야. 없으면 안 하려고. 지금 누가 했죠? 맞죠? 저요? 했다가 이제 지워달라 했었죠. 예. 29번. 알겠습니다. 자, 근데 29번은 사실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A 그집합 묶어내셔도 상관없죠. 알겠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은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연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여러분 계산 좀 해보시면 사실 계산력 프로 안 되면 계산력 풀어보실 게 맞아요. 하시면 되고 넘어가자. 몇 번이 안 나온 거? 37번인가요? 근데 너희 31번 질문 안 해도 돼. 31번. 31번이요? 천 맞았지요. 뭐 알겠죠? 31번이 조금 애들 실수할 수 있는 문제를 했고 나머지 32번부터 34번은 그냥 새로운 집합 기호를 정의한 건데 이게 이거는 뭐예요? 문제 푸는 동안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33번이요. 30? 3번에 이 왜 문자를 있다고 표시했는지 혹시 그거는 문제 만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를 그냥 정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 교집합, 연산기호를 제외하고서는 주민이가 쌤 전 하트를 2개 더한 다음에 둘 다 없애는 거예요. 왜? 커플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야. 주민이가 커플인데요. 아니, 주민이 커플인데요. 누구랑? 예. 투디아 3D야.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 아, 그래서 투디아 3D야. 아 이게 남자예요, 남자. 그게 아니죠. 혹시 그래서 투디아 3D야. 그게 아니죠. 그 치가 있습니다. 자, 요즘 가상현실 잘 나와 있다고 하더라. 자, 얘들아, 자 37번 가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없는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전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단순히 답을 맞추고 틀렸다가 아니라 다 일관된 논리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약간 곱셈 공식 문제처럼 우리 그냥 연산 문제입니다. 자, 37번. 자, 일단 A는 홀수만 모아놓은 거고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다.
자, 이거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명제한 친구들은 조금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고 아닌 애들은 일단 먼저 같이 하는데 나중에 명제하고 나면 좀 더 편해질 겁니다. 자,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자, 가라는 의미 자체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는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떠한 x가 집합 x에 속하면 맞지? 속하고 있으면 걔는 A에도 뭐한대? 들어간대. 야, 이거를 간단하게 씌우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윤건아? 그거를 간단하게 하면 이게 x랑 a는 같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x가 소문자 x가 대문자 a에 속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너 계속 아니 틀린 말 집중해야겠지. 주변 놀리지 마. 자, 봐봐. 이거 자체가 사실 부분 집합의 정의였습니다. 알겠죠? 이거랑 같은 뜻이 x가 a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x의 모든 원소가 a에도 속하네? 그러면 집합 x가 a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나가 조금 헷갈렸을 거야. 나가. 자, 그럼 가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x가 b에 속하면 x가 뭐지? x에는 속하지 않는데. 자, 이거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x는 자, 이거를 뭔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x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x는 X 교집합 B가 0. 그렇죠. 이거가 결국 뭐였죠? 서로소의 정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B에 속한 N은 절대 X에는 뭐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럼 B랑 교집합 X가 뭐한다? 만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바로 해석이 돼야 된다. 알죠?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자, 그럼 일단 A는 자, 우리가 가라는 조건 해석했을 때, 자, A가 지금 홀수로 돼 있었으니까 제가 부분집합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었죠. 부분집합은 거꾸로 뭐다? A의 원소로만 집합 X를 만들자. 알겠죠? 그러니까 홀수로만 한번 만들어 보자가 될 거예요. 가는 결국. 알겠죠? 그래서 가는 홀수로만 집합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그러면서 그 집합에는 B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 근데 B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누구냐? B가 누구죠? 14와 서로 소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자, 다르게 얘기하면, 자, 14와 서로 소다 라는 얘기는, 자, 14와 서로 소인 애들이 누구야? 2와 7이 배수가 아닌 애들. 그쵸, 그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소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인 애야. 그럼 14의 약수가 누구야? 2랑 7이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애들 서로 소다? 2와 7은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집합 B는 2랑 7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이야. 알겠죠? 근데 2랑 7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A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 알겠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홀수 중에서 2랑 7을 뭐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는 애 맞아? 아니야? 맞잖아. 맞죠? 지금 봐봐. 이제 우리가 원하는 x는 자, 집합 b가 자, 서로서로라는 의미는 2와 7과 그 공약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집합 b계에는 2와 7에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있어 없어? 없죠. 소인수분했더니 2와 7이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집합 x 안에는 걔가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집합 x 안에는 7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진짜 국어 공부되죠, 진짜로. 다르게 얘기하면 x 안에는 7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2는요? 2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아까 가에서 뭐라 했었어? 홀수잖아. 그럼 2는 이미 가에서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이 돌고 돌아왔는데 결국 뭐다? 홀수 중에서 누구의 배수? 7의 배수. 알겠죠? 알겠죠? 홀수 중에서 뭐의 배수? 7의 배수. 누구 있어?
일단 7. 그 다음에 7 곱하기 21 3. 7 곱하기 5 7. 7 7 곱하기 5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얼마? 9. 7 곱하기 얼마? 10 7 그 다음에 7 곱하기 14 14. 13 그렇지. 그 다음에 7 곱하기 15는 안 돼요 15부터는 되니까 정답 몇 개? 얘네들 가지고 하시면 7개 그래서 집합x의 공집합이 아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자, 7개 가지고 뭘 만들래? 7개 가지고 뭘 만들자? 집합에 부분 집합 개수 만들래. 이해 몇 스? 얘 7스 그럼 정답이 얘 1건데 근데 문제 속에 정해줬어. 공집합은 뭐 하래? 안 돼요 마이너스 얼마? 1 정답 얼마? 127 알겠죠? 참고로 집합의 뜻에 가깝긴 합니다. 집합 연산보다는. 이해되시나요? 이거 다 솔직히 너희 학교 프린트 있을만 합니다. 알겠죠? 이해 잘 해놔야 돼. 그리고 이게 차라리 이제 너희 도형의 방정식은 다른 게 솔직하게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정한다면 외우라고 했을 거야. 왜? 숫자 바뀌면 숫자 바뀌면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문제에서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계산 과정이 비슷하기보다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풀이 과정 자체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이해해 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 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럼 이제 일단 30번 때는 다 끝났네요. 나머지 40번째인데 이건 좀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 다 풀어본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 풀어보고 질문한 친구들도 다시 한번 지금 어쨌든 집합에서 나한테 같이 한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보시고요. 쌤 솔직히 어려워요. 앞부분 잘 복습하세요. 알겠죠?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앞부분 복습 안 푼 사람도 풀어보고 아니면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다른 과제 하고 있으면 되겠죠. 응? 아빠가 말했지. 앞부분 복습을 하시거나 앞에 적혀있는 번호들 풀어보시거나 자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5개념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실수를 유발한 문제거든요. 일단 A, B, C를 다 찾아 놓으셔야 되겠죠. 사실 집합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조건 제시법이든 뭐든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번 자 A라는 집합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 다음에 B 누구죠?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니까 누구야? 1, 3, 5, 7, 9 대 안 돼. 되고 C가 4랑 8이래요. 자 특히 그리고 이거는 BC 상관없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는 이해를 떠나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얘기 드릴 건데 일단 B가 C에 속한다? 아니죠. X에 속한다? 자 이것도 그럼 결국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지? 라고 얘기를 하면 집합 X 안에는 방금 말한 이 원소들이 다 뭐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된다, 돼, 안 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것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크게 어려우지 않을 겁니다. 그럼 X 안에 일단 우리가 1, 3, 5, 7, 9는 적고 시작하자는 거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헷갈려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C가 X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 이거랑 다른 의미입니다. C가 X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C가 X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 그러니까 C랑 X랑 교집합을 씌웠더니 뭐더라? 공집합이더라 라는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봐봐
C가 완전히 X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4하고 8이 둘 다 들어가 있을 때가 C가 X에 포함된다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봐봐. 4가 X에 들어가 있어. 그럼 C가 X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네요. 저 뭐야? 절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우리 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C가 X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4랑 8이 X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랑 같은 뜻이지만 반대로 얘가 아니란 얘기는 말 그대로 얘가 아닌 거야. 알겠죠? 여기 봐봐.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4랑 8이 둘 다 아닌 거야? 아니죠. 그냥 이 중에서 똑같은 모양이 뭐하다?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4만 들어가거나 8만 들어가거나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C에서 빼기 x를 했더니 걔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바뀌긴 하거든요. 이해돼 안 돼? 참고로 이거랑 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C에서 x를 뺐더니 공집합이 아니다인 거야. 알겠죠?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조금 그 막 완전 기본 개념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같은 표현이다 생각해 두셔야 돼요. x가 뭐다? C이면서 근데 그 x가 뭐한다? x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 문제 풀이 자체는 끝났습니다. 이 문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대한 문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거야. 야, C가 X에 속하지 않는데 그거의 의미가 뭐야? C 빼기 X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거나 뭐 한다? C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X한테 완전히 똑같지만 안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1, 4, 5, 7, 9 들어가 있고 뭐다? 4를 집어넣거나 8을 집어넣거나 4랑 8 아니를 집어넣거나 3개 중 나눠서 문제 풀면 돼 안 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1부터 9 중에서 생각해보자. 일단 1 확정 2 딱히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2는 일단 나중에 생각해. 그 다음에 뭐야? 3 확정 4 4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5 확정 6 얘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 다음에 7 확정 9 확정.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게 2 4 6 8 이잖아. 15이었어요. 10까지야? 10 미만 10보다 작은 애를 줄었잖아. 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4랑 8은 같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2랑 4랑 8 중에서 하나만 집어넣거나 둘 다 뭐하거나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뭐야? 4만 들어갔을 때 8은 들어가면 안 돼요. 8이 들어갔을 때 4는 들어가면 안 돼요. 반대로 4랑 8 둘 다 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랬을 때 4랑 8이 정해졌네? 그럼 2랑 6 몇 개? 4개. 2랑 6 몇 개? 4개. 2랑 6 몇 개? 2의 제곱 말하니까 4개죠. 그거 다 뭐 해주시면 돼요? 더 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정답은 몇 번? 2번. 2번. 자 그래서 40번에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배우는 거 이거야. C가 X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대 해석하지 마. C의 모든 원소가 X에 들어가지 않는다랑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랑 표현이 다른 의미다라는 거 일단 먼저 학생 정리해두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랑 같은 의미다 라는 거 두 번째로 정리해두고 다시 뭐 이건 둘째 치고 그런 거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케이스를 나누자. 우리 김준영 씨가 좋아하는 수영도 느낌이죠. 쌤. 수영도 좋아해요. 너 그냥 수영도 좋아해. C-X가 공집합이 아니다 저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C랑 X랑 같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C랑 X랑 같아질 수도 있다고요? 저거 아니 C랑 X랑 같으면 C 빼기 X는 공집합이죠.
참고로 이거는 그겁니다. 여기 봐봐. 이거 그거야. 이거 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가 B에 속할 때 그림으로 안 그려야 지 아니 이거 A가 B에 속할 때 A 빼기 B는 뭐야? 승집합이지. 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당연히 공집합 돼야 돼. 되지? 그런데 봐봐. 그럼 A가 B에 속하지 않을 때는 얘도 얘가 뭐 하겠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부정인 거죠, 그냥. 아니다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알죠? 이건 명제 개념입니다. 근데 꼭 명제라는 게 너무 거창하진 않아요. 오히려 명제보다는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건 명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거고, 명제는 이해가 하지 않지만 그게 맞는 말이네. 그게 맞구나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번 문제에서는 여기에다가 뭐 색깔로 표시를 해두던가 어쨌든 C가 X에 속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40번까지 했네요. 자, 쉬는 시간 종이 곧 칩니다. 정리 한번 잘 해놓으시고요. 선생님의 자유들을 방해하지 말자. 그 얼박사 제가 뭐 공부 할 때. 이건 제가 아니 뭘 먹지 말라고 뺏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먹으면 참 먹자. 자, 우리 함수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명제 부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비원. 자, 함수 여기 적혀 있죠. 자, 대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응이라는 말은 아시나요, 너희? 네. 대응이 뭐야? 요거랑 그렇죠. 여기 그럼 이제 수학적 정의가 적혀 있어요. 자,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에 대해서 사실 함수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집합끼리의 대응 관계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두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를 그냥 짝 지어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고 그때 X에서 원소를 짝 지어지면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XY는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뭐다? 우리나라 말로도 해도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죠? 그러니까 XY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지수 뭐 또는 변수 이런 식의 의미가 쓰인다 했었죠. 여기서는 그러면 변수에 가깝겠죠. 변화할 수 있는 애들 알겠죠? 그냥 어떠한 애를 넣었더니 그냥 만약 우리나라 말은 어떠한 애야. 어떠한 애를 넣었더니 어떠한 애가 나오네. 어떠한 애랑 어떠한 애랑 뭐하네? 연결이 돼 있네. 이거 자체가 함수의 정의 끝인 거예요. 알겠죠? 집합이 모여있는 것. 그 명제가 뭐였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오히려 함수의 정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맞아. 어떠한 애랑 어떠한 애들. 정확하게는 사실 하나의 개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집단끼리, 집합끼리가 뭐한다? 연결됐으면 우리 그건 뭐한다? 함수라고 하자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보통 어떠한 기계 또는 자판기에 많이 비유를 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다가 어떠한 자판기에다가 넣었는데 그 결과로 뭔가 Y를 준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 기계 같은 거 봤을 때 그 기계가 가려져 있어? 잘 보여? 보통 가려져 있죠. 알겠죠? 그 말은 사실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막 얘가 나왔는지는 사실 함수에서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함수를 결정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애를 집어넣는다고 나오네? 아, 그럼 함수구나. 근데 그 안에서 규칙이 있는 애들이 있고 반대로 규칙이 없어도 돼, 안 돼? 없어도 돼요. 알겠죠? 꼭 규칙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거는 규칙이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흔히 말하는 1차 함수. 그러니까 주어진 식끼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x를 집어 넣으면 거기에다가 a 배를 하고 다시 어떠한 b를 뭐해서 더한 다음에 우리한테 뭐 해주자?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1차 함수로 부르자. 그 거고 반대로 2차 함수는 뭐야? 우리가 어떠한 x를 집어 넣었어. 근데 그 x를 이 기계 안에서 뭐 하자?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우리한테 뭐 해주자? 돌려주자. 알겠죠? 그런 식 규칙을 가질 때 1차 함수, 2차 함수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세상에 많은 함수들이 얘처럼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겼습니다. 오히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들만 해도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 외에도 뭐 좀 들어봤죠? 삼각함수, 로그 함수, 뭐 지수 함수 등등 초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떠한 식처럼 생겼다. 그래서 다항함수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냥 걔를 그냥 하나의 예시로만 생각하지 걔가 함수의 전체다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 이게 끝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럼 표현법을 얘기를 합시다. 자 어쨌든 이거를 이제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저기 책에 적혀있죠. 함수의 기호 자체는 그냥 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나의 원소 말고도 집합으로 가야 되니까 집합 X에 있는 애를 넣었더니 집합 Y에 있는 애 중에 하나로 나오더라. 근데 그러한 애를 그냥 뭐라고 부르자? F라고 이름을 부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응관계 자체를 그냥 F라고 정한 거야. 그러니까 F의 정의가 얘인 거야. 알겠죠? 참고로 이 F도 함수의 그냥 앞에 맨 글자 따온 겁니다. 함수 영어로 뭐죠? 펑션. 펑션입니다. 참고로 펑션이 우리가 일반적인 뜻으로 기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참고로 그냥 그 기능이랑 크게 너무 연관짓지 마세요. 우리가 당장 집합이 우리가 한국어에서 집합 쓰잖아. 그 집합이랑 우리가 한국어에서 쓰는 수학적 집합이랑 갖다 달라. 조금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할 수 있지만 아예 조금 다르죠. 알겠죠? 그런 것처럼 쌤 펑션 기능인데 함수가 기능인가요? 하지 마. 알겠죠? 그래서 아예 사전에도 봤을 때 너희 막 스트레스 이거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건데 과학에서 스트레스는 응력, 그러니까 어떤 힘을 또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실제 그냥 스트레스가 뭐냐면 내가 이거 눌러 이렇게 눌렀어. 그럼 얘가 지금 힘 받아 안 받아? 맞아요. 맞죠? 이 받는 힘을 스트레스로 불러요. 우리나라는 응력이라고 변형이 되거든요. 이거를 다루는 게 기계공학과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과학적 정의나 과학적 용어, 수학적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랑도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이 앞에 따와서 F라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한 문제에서 함수가 하나만 등장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야 A, B, C, D, E, F 그 다음 뭐야? G 그냥 그래서 그 다음 F 다음에 G 그 다음에 뭐야? H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어떠한 함수 F가 있는데 그 함수라는 게 뭐냐면 X라는 집합에 있는 애들을 집어넣었더니 우리한테 뭘로 주더라? Y 중 하나로 주더라. 근데 당연히 G라는 집합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함수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이거 문제에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수 처음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당연히 집합 중에서도 특별한 애들이 생겨났으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름이야. 얘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 집어넣을 애 걔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나오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책에 뭐라고 적혀있어? 공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체크하시면 안 되는 게 공력이랑 치역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력이랑 치역이 뭐가 다른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 그림으로 다시 바로 가볼게요. 이제는 이 그림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나 지금 뭐 그린 거야?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X라는 집합 안에 A, B, C라는 원소가 있을 때 Y라는 애 안에 A, B, C, D 자 그랬을 때 내가 정의역과 공력의 의미를 확실하게 얘기할게. X는 넣을 애야. 가제 아니야? 네? 아니에요. 자 Y는 나올 수 있는 애. 알겠죠? 나올 수 있는 애들 모아놓은 게 공력. 우리가 실제로 넣을 애 정의역. 그런데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진짜 A를 넣었어. A 나왔어. B 넣었어. B 나왔어. C 나왔어. C 나왔어. 근데 D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자 봐봐.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얘네들에 있는 모든 애들 나올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하자. 자 어쨌든 그러면 반대로 이 공력 안에서도 실제로 나온 애를 우리가 뭐라 부르자? 치역이라고 부르자. 인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의미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이라는 거는 어떠한 애를 집어 넣었더니 어떠한 결과를 주는 그런 뭐 기계 또는 뭐 자판기 또는 그냥 뭐 화살표 이렇게 생각해서 상관없고 어쨌든 그런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중요한 거는 어떤 애를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공역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나오는 애들을 뭐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 그거지. 내가 기계를 만들 때 그 기계의 기능을 한 5가지 만들어놨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볼펜을 쓸 때 볼펜 막 10색 볼펜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근데 너희 10색을 실제로 다 쓰니? 아니, 아니요. 다 써요? 그리고 다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반대로 10가지 색 중에서 막상 하다 보면 한 2-3가지밖에 쓰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결과값은 우리가 미리 뭐 한다? 아 얘네들 나올 수 있어 라고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지. 그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뭐 넣는지에 따라서 다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실제 너희 컴퓨터 모든 기능 다 쓰네요. 안 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기계의 모든 기능을 공략.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기능을 뭐라고 한다? 시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를 넣었을 때 한 개만 나오기만 하면 된다가 사실상 함수의 정의 끝이거든요. 자 자판기로 생각하셔도 많이 좋습니다. 너가 자판기를 넣고 나서 버튼을 눌렀어. 뚝 눌렀는데 안 나와. 또는 갑자기 2개가 나와. 어찌됐든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죠. 맞죠? 당연히 2개 나오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걔가 문제가 있냐 없냐 얘기했을 때 한 개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한테 뭐야? 한 개를 돌려주는 거. 그거 자체가 함수의 정의의 끝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자. 예를 들어서 동률이가 제대로 했어요. 근데 그럼 주빈이가 제대로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해도 되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값 자체는 다른 거죠. 근데 주빈이가 제드와 제이스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없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미지적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이해가 가는 것들을 생각하셔도 되고 제가 예시로 드는 것도 얘기해도 되고 아니 문제 푸시면서 그 이미지를 구체화시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개를 집어넣었더니 한 개가 나온다. 그게 끝이야. 함수의 끝. 아니 이게 함수의 그게 끝이야. 더 이상 더 나아가지 말고 덜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0개 안 나오거나 2개 이상이 나오거나 둘 다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함수의 정의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지역.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면 982번, 983번 한번 가보세요. 참고로 y랑 x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데 이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x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F라는 기계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X를 집어넣어라.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뭐라고 부르자? Y라고 부르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X라는 우리가 인풋을 집어넣을 건데 어디에? F라는 기계에. 그랬더니 우리한테 나온 결과값을 뭐라고 부르자? Y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fx가 y랑 같은 거지. 가끔 애들 이거 보고 쌤 f 이거 x 이러면서 헷갈려 하는데 얘가 정의역, 얘가 함수, 얘가 뭐야? 결과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제가 다 얘기했죠. 근데 너희가 지금 982번, 983번 한번 헷갈릴 거예요. 982번, 983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이요. 982번 1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1번 크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자, 982번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정의역이나 치역이나 공역도 다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로 나타내시면 돼요. 자, 982번 바로 가보자. 자, 문제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1. 자, 이거의 의미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는 fx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x라는 애를 집어넣었더니 걔를 뭐하자? 먼저 제곱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 1까지 한 다음에 우리한테 뭐하자? 돌려주는 애인 거야. 알겠죠? 이거의 의미가 x를 집어넣었더니 집어넣은 걸 제곱을 하고 플러스 1 한 다음에 우리한테 결과값 y로 준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봐봐. x에다 집어넣을 때 우리가 따로 언급이 없으면 자, 우리 정의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딱히 제한 언급 사항이 없으면 이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 암묵적인 룰이야. 따로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 항상 뭐로 생각하자? 그냥 실수 전체. 쌤 호수는요? 호수는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결국 우리가 함수가 미리 얘기하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호수는 그림 그리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역은 항상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봐봐. 우리가 실수 전체를 넣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결각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y는 실수 전체 돼 안 돼? 너희가 여기에다가 x에다 실수 전체 집어넣는다 생각해봐. 그랬을 때 실수 전체가 집어나올까요? 마이너스 나올 수가 있네요. x에다 뭐 집어넣어야지 y가 음수가 되죠? 아이 허수. 그렇죠. 근데 실수, 그 허수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자, 봐봐. 한마디 내가 지금 괜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거 봐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더 확실할까요? 내가 x라는 애를 집어넣었을 때 너희 x제곱 플러스 1 그려봐봐. 이렇게 그려지지 않니? 내가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제곱하고 플러스 1하면 얼마야? 5. 알겠죠? 이때까지 우리가 썼던 게 사실상 다 이 배음론에 얘기한 거죠. 2를 넣었더니 뭘로 돌려주더라? 5로 돌려주더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실수 전체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결과값이 음수라든지 정확하게는 얼마이야? 1보다 작은 애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 y는 1 이상이 되겠죠. 알겠죠? 일단 여기서 주는 거 일단 두 가지. 하나는 딱히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로 얘기를 하자. 두 번째, 그 결각값 치역과 정의역 중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당연히 같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공역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으면 공역도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건 잘 안 물어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정답은 그냥 정의역은 실수 전체 y는 1 이상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983번 가보자. 자, 983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역을 따져봐야 되는데 참고로 얘도 다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먼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애를 집어넣으면 걔를 역수치해서 돌려주자. 이게 얘의 함수인 거죠. 알겠죠? 그냥 그 애를 뭐 F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G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사람 마음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자, 여기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겠죠. 그럼 뭐 때문에 실수 전체가 안 될까? 0. 자, 이거는 단순히 함수이기 이전에 참고로 이제 대학교를 가서라도 분모에는 0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너희 기계에다가 못 넣는 걸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는 그래서 따로 언급이 없더라도 항상 분모에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의역은 뭐다?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럼 당연히 0이 아니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거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몇 단원? 지금 봐봐. y는 x분의 1. 얘도 함수 돼야 안 돼. 되죠? 지금 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당장 우리 다음 단원의 교육 단원인 거야. 왜 유리함수인지는 아시겠죠? x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분모. 우리 분모가 있는 걸 뭐라 불렀죠? 유리수라고 생각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먼저 약간 프리뷰로 얘기를 하자면 분모에 x가 남아있으면 우리 걔네들 뭐라고 부른다? 유리함수를 부릅니다. 알죠? 그리고 걔네들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어려운데 너희 근데 사실 이거 언제 했었어?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했었어? 중학교 때 하지 않아요? 반비례 할 때 했지 않았어요? 반비례. 알죠? 반비례 할 때 했던 거. 근데 이제 단지 음수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이건 어차피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함수 말고도 세상에 정말 많은 함수가 있고 정확하게는 이름이 붙지 않은 함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윤건을 집어넣었더니
넣기가 싫어졌는데? 네? 자, 어쨌든 윤관이 집어넣었더니 뭘 준대. 그럼 그것도 함수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알겠죠?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문제는 수학적으로 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참고로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그냥 결과 얘기할게요. 결과값도 y가 0이 아닌 모든 숫자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985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985번. 자, 방금 말한 함수가 대응관계임을 의미하는 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서로 같은 함수, 그러니까 이제 985번인데 자, 일단 985번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에 자, 이거의 의미 자체는 우리가 따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코인이 뭐다? 마이너스 1과 2라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알죠? 우리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우리 넣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인풋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자, f라는 함수는 뭐냐면 어떻게 생겼다? x 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주어진 값을 뭐하자? 제곱해서 우리한테 돌려주자가 f인 거야.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g는 뭐야? 우리한테 x 플러스 2. 그러니까 주어진 값에 대해서 다시 뭐하자?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에어컨 어디 갔죠? 더워 보여가지고 틀려고 했는데 덥진 않나 보네요. 안 덥나요? 이미 틀어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온도를 좀 낮출까 싶었는데 뭐 괜찮으면? 근데 왜 안 보이냐? 저도 근데 겁나 사실 덩벙거려요. 사실 내가 근데 진짜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진짜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진짜 덤벙된 학생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지갑도 한때 몇 년 동안 안 들고 다녔거든요. 이유가 뭐겠어? 잃어버릴까? 항상 잃어버려. 나 어릴 때 항상 혼났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항상 그 우유 엎지른다고 혼나고 우산 잃어버린다고 혼나고 지갑 잃어버린다고 혼나고 모자. 그리고 모자. 모자는 말도 할 거 없어. 어제 뭐 가방도 혼자로 잃어버렸었어. 그건 몇 번 없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돼서는 저 OMR 여러분 밀려 쓴 경험 있나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나 모두 고르라는데 하나만 고르고 시험 때 한참 고민해. 왜 답이 두 개지? 진짜. 그러니까 왜 답이 두 개 나오는데 근데 내가 문제 딱 그 모두 고르라는 말을 안 읽고 한 5분 고민하는 거야. 그런 거 진짜 많습니다. 제가 수능 때도 사실 그랬어요. 수능 때도 물리를 제가 원래 가장 잘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하나 빠뜨려가지고 한 5분간 날렸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빠뜨렸다 보니까 안 풀리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던 거죠. 알겠죠? 그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다 붙였기 때문에.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x에다가 지금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 겉모양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fx라는 애가 x제곱이고 gx가 x 플러스 2인데 우리가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x제곱과 x 플러스 2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모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말 물어본 거야. 얘네들이 같아? 얘네들이 같은 거 같을 수 있어? 아직 확신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랑 모양이 아예 같니? 아니잖아. 우리 합동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니잖아. 근데 봐봐. 함수에서는 얘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봐봐.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을 거다? 1. 마이너스 1이죠.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제곱해. 얼마 나와? 1. 자, x에다 뭐 집어넣을까?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 4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g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을 건데 마이너스 1을 더하기 2하면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g에다가 2 넣으면 얼마죠? 4지. 그래서 얘는 사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오히려 1은 붙인 거야. 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얘를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 마이너스 1과 2가 정의역이고 그 결과값이 지금 얼마랑 얼마야? 1이랑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1이 되고 1을 넣었더니 얼마 돼?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1과 1을 집어넣을 거고 1이랑 4를 넣었더니 자, 얘랑 너희 같은 거에 가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었는데 1 나왔고 2 넣었는데 4 나왔어. 마이너스 1 넣었는데 1 나왔고 2 넣었는데 4 나왔어. 같아 달라? 같잖아. 이게 뭐가 달라? 맞지?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지 말게 x제곱 x 플러스 2가 같다라는 거는 틀린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fx랑 gx가 같냐고 물어본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도 다 안에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었거든요. 얘는 당연히 같지 않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fx가 x제곱인 건 맞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x제곱이 아니야. 여기서 x 집어넣을 수 있는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1과 2밖에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4,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4. 식 적어보자. 여기 마이너스 1이랑 g 마이너스 1이 뭐야? 1로 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f 먼저 써야지. f2랑 g2가 뭐야? 4로 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이 식 성립해 안 해? 야.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는 얘네가 뭐하다? 같은 함수다 얘기해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85번의 정답은 서로 같은 함수이다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쌤, x제곱이랑 x 플러스 이거 왜 같아요? 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걸로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자, 이거는 x에다가 누구를 넣는다라는 말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x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 두 개 같다? 그거는 틀렸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x에다가 실수 전체 넣을 수 없어요. 딱 마이너스 1과 2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이게 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하다? 같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의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시키대로 하는 거야. 함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고 나머지도 같네? 그럼 결국 같은 애 넣었을 때 같은 값 나오네? 둘이 같은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함수의 뜻이었습니다. 참고 이렇게만 돼야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애를 집어넣고 서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결과까지 같을 때 서로 같다라고 함수에서는 얘기합니다. 알겠죠? 딱 그게 끝이야. 막 서로 생긴 게 같아야 되고 아닙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는 아예 생긴 게 똑같아야 될 때 같은 함수.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을 것 같고 어차피 괜찮아요.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풀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넘어가자. 몇 쪽이죠? 140쪽. 자 997번 바로 풀어보자. 자 부집합 xy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참고로 이 표현 자체 밑줄 거 넣어봅시다. 자 997번. 자 두 번째 줄에 다음 보기 중 x에서 y로의 함수란 말이 있죠.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란 말이죠. 제가 x가 정의역이고 y가 치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를 집어넣어서 y에 있는 결과값 중에 하나로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x가 정의역, y가 치역인 거죠. 참고로 x, y 집착하지 마세요. 문법에 가깝습니다. y에서 x라고 하면 뭐다? y가 여기서 정의가 되는 거고 x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국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뭐에서 뭐뭐로 했을 때 뭐뭐에서가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이 뭐하다? y 중 하나에 있어야 된다. 를 체크해 보시면 되죠. 해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 다 중요합니다. 기억. 일단 함수 될까 안 될까?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벌써 그 헷갈리는 수 있는데 뭐냐면 일단 997번에 맞죠? 기억 같은 경우는 함수 돼 안 돼? 됩니다. 자 봐봐 체크해보자. 자 지금 우리가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1, 0, 1이고 나올 수 있는 결과값들의 종류가 뭐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자 그랬을 때 기억에서 주어진 게 지금 뭐야? fx의 값이 1이다. 자 이거의 의미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자 내가 x에다가 실제 이거 다 집어넣어 봐야 돼. 자 f-1은 얼마다? 1. f
0은 얼마다? 1. F 1은 얼마다? 1. 자, 근데 여기 봐봐. 내가 일단 x값 다 집어 넣었지. 그래서 그 결과값이 y 중에 하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더 이상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는 거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한 개 집어넣었는데 한 개 나왔어. 한 개 집어넣는데 한 개 나왔어. 한 개 집어넣었는데 한 개 나왔어. 제가 말했죠. 그건 만족하면 되잖아. 근데 그럼 여기서 당연히 쌤 결과값이 같은데요? 네. 야, 한 마리 답장 넣는 함수라고 얘기해도 안 돼? 되는 거죠. 야, 니가 나한테 뭘 넣든 말든 내 대답은 정해져 있어. 다르게 얘기하면 대답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수 우리 뭐라 불렀죠? 상수. 얘를 뭐라 부르죠? 상수. 성함수.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면 더 간단해요. 야, 봐봐. x 값이 뭐가 되든 y 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 상함수. x가 4를 넣어도 얘를 그냥 5라니까 4를 넣어도 5고요. 5를 넣어도 아니 뭐야 한 7을 넣어도 7이고 7을 넣어도 5고요. 9를 넣어도 뭐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선 같은 경우는 함수입니다. 거의 다 결과값이 뭐한다? 그냥 지 마음대로 정해져 있는 거. 이것도 된다고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뭐 너한테 뭐 그 예스맨을 생각해도 돼요. 얘 그 사람한테 뭘 물어도 대답이 예스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얘한테는 기능이 예스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자 봐봐. 결과값이 같은지 다른지는 함수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당연히 특별하니까 이름이 있긴 해. 알겠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 함수는 딱 하나야. 어떤 값을 다 집어넣어야 해.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애야. 집어넣어야만 해. 그랬을 때 그 결과값이 한 개만 나오면 돼. 그게 함수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됩니다. 자, 나머지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하나만 맞으면 된다.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 4라고 정해졌어. 이거 자체는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아무 제한 조건이 없을 때는 4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봐봐. 이 중에서 4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결과값이 안 나온 게 나왔어. 참고로 그 수학에 너희 그 컴퓨터에서 들어봤니? 컴퓨터에서 누가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야. 그거는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걔네들의 세상에서는 4라는 애가 없는 거야. 이거 4를 가지고 오래. 4가 뭔데? 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집합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실제 전체 집합이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998번 동그라미 이거 옆에 붙여놓으세요. 사실 이게 998번, 999번 다 중요하긴 한데 자, 998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더 확실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사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했는데 일단 기억에 오랜만인가?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자, 근데 너희 의문을 품어본 친구가 있나요? 우리가 이때까지 직선 같은 경우는 1차 함수, 뭐 곡선 같은 경우도 뭐야? 2차 함수 이렇게 불렀는데 얘 외에는 원의 함수가 아닐까? 지금 사실 그 이유가 밝혀져요. 자,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x 값을 넣는다는 행위는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다. 그러면 그 3이라는 애에 대해서 뭘 그어보자? 답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쵸?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야. 내가 x를 3이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값이 누구일지를 살펴보는 게 세로선을 긋는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 만나는 점이 뭐다? 결과값. 이게 평면좌표를 읽는 방법이라고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내가 3을 넣었을 때 이 점이에요. 이 점의 의미가 뭐야? 3 넣었을 때 얘를 주자. 3 넣었을 때 얘를 주자가 되는데 자, 3을 넣었는데 만나는 점이 몇 개야? 2개인 거죠. 그럼 얘 함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원의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진짜. 알죠? 얘는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결과값이 몇 개다? 2개인 거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예요. 쌤 근데 왜 그거 꼭 그렇게 정해놨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컴퓨터도 당장 생각해봐. 너희가 1을 넣었는데 2를 쓸지 3을 쓸지 안 정해져 있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1을 눌렀는데 컴퓨터가 고민해. 얘한테 1을 줄까 3을 줄까? 그러면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다 망가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아까
참고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게 양자역학의 세계죠. 누르기 전까지는 몰라. 얘가 그런 거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앞에 저희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시선을 돌리면 제가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게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자, 어찌됐든 방금 말한 것처럼 얘기하면 간단해요. 너희들 컴퓨터에서 숫자 1을 눌렀는데 얘가 갑자기 어떤 날은 1, 어떤 날은 갑자기 3.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결격값이 2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함수임을 판단하는 방법은 x축에 대해서 뭘 긋자? 세로선을 긋자.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몇 개다? 하나이기만 하면 된다. 끝인 거야. 쌤, 가로선은요? 아까 전에 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 다시 가져와 보자. 내가 이 점에 대해서 가로선 껐어. 만나는 점이 무한계인데 상관 있어 없어? 없죠. 가로선은 함수임을 증명하는 데, 그러니까 정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감안하시고 앞에 있는 개념 마스터 한번 풀어봐 주시고 사실 뒷부분 문제도 미리 풀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함수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제발. 아니야.